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죠. 자, 전통과학 풍수 11페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수서원 했죠. 서원 풍수에 대해서는 해드렸잖아요. 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통가옥 풍수는 또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풍수 이론을 제대로 시작을 안 했지만 재미있으세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어느새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본 게임 딱 시작을 하면 이제 막 조인이 돼요. 예. 자, 전통가옥 중에 지금 요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관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양동마을에 있는 거예요. 양동마을에 있는 관과정, 한자가 볼관자에 벼가 익는 것, 이 벼익을 갖자거든요. 또는 벼익을 그 다음에 심을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글자의 가운데 게 요건 볼관자고요. 자, 사진을 한번 보면요. 저랑 아마 나중에 답사를 하실 때요, 양동마을 가실 거예요. 저랑 답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저랑 답사 다니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 산청 쪽으로 가가지고 남명 조식 선생님 유적을 쭉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할 거고, 두 번째 답사가 회제 이현작 선생님 여기 양동마을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또 두 번째 답사도 돌고, 그러면서 폐철 공부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나침판 공부도. 저희 가서 현장에서 폐철 공부 직접 여기서 배운 거를 현장 가가지고 한꺼번에 오사마리 해가지고 확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답사는 빠지지 말아라. 몇 달 있다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한 학기 정도밖에 강의 안 하는 곳 있잖아요. 예? 한 학기, 보름, 15주 공부하는 데서는 폐철 공부 다 못하고 제가 양동마을을 데리고 가니까 쉬운 것들만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기는 이제 풀코스 반이니까 폐철 확실하게 배울 거 다 배워갖고 저희 가서 폐철까지도 완전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사 빠지지 마세요. 진짜 현장 중요해요. 눈으로 본 거하고 사진으로 본 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예. 그래도 사진으로 강의실에서 보여주는 게 어디야? 그 방법이 최고인데. 그래서 이론만 공부하고 손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20%만 알아요. 사진으로 공부하면 50%까지 알아요. 현장까지 열심히 그냥 반복해서 다니면 80%까지 알아요. 나머지 20%는 절대 사부님을 못 따라가요. 이 20%는 뭔지 아세요? 그렇죠. 20년, 30년의 경력이에요. 이거를 제자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만큼 싸돌아 다녀야지 이게 이제 올라갈 텐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쉽죠? 제가 옛날에 사부님한테 배울 때, 이제 장영우 교수님한테 저는 배웠는데, 그분이랑 이제 답사 다녔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많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찍고 가고 막 나는 다 소화가 안 됐는데 다음 코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이해 못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저 혼자 그 자리를 또 가요. 경기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 사부가 한번 그 자리를 데리고 가주면
자기가 혼자 발동기가 걸려가지고 혼자 찾으러 다니는 세월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봤다고 자기 게 된다? 안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예? 한 번 봐가지고 합격한다, 못 한다? 못 하잖아요. 5번, 10번 읽어야지 공인중개사 합격하잖아요. 반복해가지고. 풍수도 똑같은 터 최소한 5번 이상은 가셔야지 자기 게 돼요. 한 번 제가 매시고 갔다 오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기 걸로 체화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 자리에 가서 이러고 봐야 그때부터 자기 게 돼요. 제가 양동마을 여기 가가지고 좌향론을 알았거든요. 좌향론이 뭐냐면 건물 어디로 놓고 대문 어디로 내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좌향론이에요. 그거를 양동마을 옥산소원 저 동네를 가가지고 8번 만에 하나씩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또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완전히 몸에 녹익어 있어야 그 다음 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스매싱 다 배웠지? 현실이 된다 안 된다 스매싱이.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알긴 알지 몸이 안 따라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풍수가 힘들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기 혼자 다니는 세월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깝깝해 보여요? 대신에 부동산 풍수라든가 생활 풍수 인테리어는 제 강의만 갖고도 현장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을 하니까. 그리고 패철 배우는 거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확실하게 배우는 거고. 이제 산 모양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힘들지. 그래도 여기에서 딱 산 모양 같은 거는 제가 섹타를 이렇게 딱 정해줘서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요. 현장 가면은요. 저 산 저렇게 보이지 하면 다들 딴 데 보고 있고 저거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고 난리라. 현장 가면. 저깁니다 했는데 눈동자는 그 10도 차이가 나가지고 딴 데 보고 있다니까요. 예. 오히려 그 산 공부 미리 여기서 요렇게만 보세요 하고 가면 훨씬 나아요. 현장 가서 검증만 하면 되니까. 아유, 웃겨서. 자. 자, 여기가 양동마을입니다. 요번에 유네스코에 지정됐죠, 하여마을하고. 아, 우리 또 유네스코에 나오지도 않으면 우린 또 취급도 안 해요. 예. 제가 일반 묘 별로 취급 안 하잖아요. 일반 묘. 왜? 명품 아니니까. 명품은 뭐다? 왕릉이다. 예. 그래서 이 산, 요 산이 이 마을의 뒷산, 주산이에요. 설창산이라고. 예, 설창산에서 산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마을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 제가 찍은 데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서 카메라 찍은 데요. 여기가 귀산이에요. 제가 올라간 게. 사진으로 해드릴 거예요. 요번 주 제 사진 인화가 다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드렸어요.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동마을인데, 이 마을에 솔직히 논밭대기가 여기 있다 없다, 마을 안에. 논밭대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요거 건너편에 이게 넓은 안강 평야가 있어요. 이거 바로 이거에서 농사 짓고 이 마을이 부자 마을이 산 거예요. 항상 마을을 보면 논밭대기가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요게 관과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들어오는 문이 여기 지금 나무에 가는데 들어오는 문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문 들어가서 여기 본체예요. 본체고 뒤에가 사당이에요. 근데 뒷마당이 넓죠. 앞마당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우리 전통마을을 가보면요. 제가 그 이야기 했나? 뒷마당 남겨놓는 이야기요? 딱 양동마을 가면 다 그래요. 뒷마당 다 넓어요. 땅 기운 보존하려고. 예.
이제 저 집을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집인데, 그 다음 사진을, 이 밑에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저게 정문이에요. 예.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깥을 찍으니까, 정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깥을 찍으니까 저렇게 둥그런 산이 있는 거예요. 전 부자산이다, 명예산이다? 부자산이죠. 대문으로 부자의 산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자양을 저기다가 향한 거예요. 대문 방향을. 뒷산은 귀산이고. 아니, 앞산은 따로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딱 저 칠판 그림으로 보면은 집이 이렇게 미음자로 생긴 집이고요. 여기에 아까 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사당이 이렇게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예. 그랬는데 앞에 뭐가 있었다? 부산이 있어서 대문으로 땡긴 다음에 마당까지도 통과해서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건 일직선이에요, 이 집은. 건물 방향이랑 대문 방향이 이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다른 집들은 서백당이라고 하는 집이라든가 그런 광가정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향단이라든가 대문 방향 다르고 집 방향 다르거든요. 건물 방향 다르거든요. 근데 이 집은 똑같아. 부자의 기운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다? 안방까지. 네, 본체까지 받아들이겠다. 아까 그 귀산 있잖아요. 우리 사진 맡긴 거요. 그 산은 이쪽에 있어요. 뒷산은 여기서 산줄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 집은 이 컨셉이 아니고 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폐철 있잖아요. 나침판. 나침판도 계산해서 여기가 마침 나오니까는 같이 향한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네. 보통 제가 양동마을 가서 자양로를 완전히 깨버렸는데 건물 방향은 폐철로 정하는 게 맞고요. 대문 방향은 앞산이 어떻느냐, 앞산 바라보고 대문을 내면 되거든요. 이거 키워드거든요. 건물 방향은 폐철. 그 다음에 대문 방향은 앞산이 어떻느냐 보는 거예요. 둘 다 맞, 예? 앞산이 옆에 있으면 대문도 옆으로 낸 거예요. 집은 배산임수에 맞춰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배산임수에 맞춰가지고 뒷산줄기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이쪽을 향하되 그 산줄기 기운이 폐철하고 맞게끔 각도를 조금 틀 수 있어요. 근데 대문은 정면에다가 내도 되고 이쪽에다 내도 되고 이쪽으로도 내도 되는데 좋은 산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딱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대문을 옆을 떼기다 내도 되더라 이거예요. 이 옆이 아니고요. 마당 앞으로 나가서 양옆이요. 이게 본체면 여기다가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거나 여기다가 내거나 이렇게 앞에다가 내지 이렇게 옆불떼기에다가 안 낸다는 얘기예요. 옆불떼기는 하인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은 다 어때요? 베란다가 앞에 있으면 문들이 다 뒤에서 들어오잖아. 그죠? 전통 방식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지금 우린 살고 있는 거야, 아파트가. 빌라나.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대기업에 다녀서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삼성에 들어갔어요. 현대에 들어갔어요. LG에 들어갔어요. 큰 기업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해요. 옛날로 치면 뭐예요? 큰 집의 머슴이에요. 대감집의 머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등에 어색하다 안 어색하다. 하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진짜 말 된다 안 된다? 말 된다.
초등학교 때 네 꿈이 뭐니 그러면은 대통령, 장군, 과학자. 중학교 때쯤 되면 네 꿈이 뭐니? 그럼 설계사라든가 뭐 IT 산업에 뭐 이래 좀 구체적으로 가다가 고등학교 때 되면 네 꿈이 뭐니 그러면은 점수 따라. 그러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꿈이 뭐니 그러면 큰 기업체만이라도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 네 한 벌 사드리고 싶다가 어느새 대통령, 장군, 과학자가 어느새 대감집 머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긴 세월 동안 그 꿈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건 줄 모르죠. 그죠? 예. 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죠? 예. 네. 자, 지금 이런 집 상황인데 안강평야가 어디 있다? 안강평야가 여기 있어요. 이 집에서 바라보면은 이쪽이 안강평야가 넓은 뜰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요. 이 집이 제 사진으로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으로 대문으로서 뭐를요? 부자산을 빨아당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관가정이에요. 이쪽이 관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위치도 또 여기다가 내놨어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정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문이. 이쪽에 부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벽이 없이 관가정이라는 현판이 여기 달려 있어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자니까 뚫려 있는 데잖아요. 이거를 들어 올리면 이거를 걸쇠로 들어 올려서 걸게 돼 있거든요. 들어 올리면 안강평야가 옆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관가정이라고 이름도 거기다가 붙여놓고 요쪽을 문만 열면요. 예, 서쪽으로 안강평야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지었다? 벼가 읽는 거를 보는 정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새카만 거. 요 담이거든요. 담장. 희한하게요.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담장이 별탈 없이 높게 오다가요. 여기서부터는 담장이 푹 꺼졌어요. 관가정에서만 보이는 부분에서는 담장을 확 꺼트려 놨어요. 왜? 잘 보이라고 벼 읽는 거 우리 집으로 잘 갖다 달라고. 그래서 담장이 저기가 조기 부분만 딱 낮아요. 담장까지도 딱 내려놓은 집이에요. 이게 이 담장 내려간 게 보이는 게 6번 만에 제가 봤어요. 찾아냈어요. 관가정을 6번 간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게 보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러고 찾아가니까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야지 하나 찾아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갔는데 막 갖고 가잖아. 대길이 좋다 안 좋다? 대길이. 그래서 관가정에서 바라보는 저 안강평야의 기운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저렇게 관가정이라고 지었는데 해운대에 지금은 일루아 호텔이죠. 좀 전까지는 로얄 킹덤이라고 했었고요. 그 전에 관가정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달맞이 언덕 위의 집 밑에 관가정이라는 호텔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로얄 킹덤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일루아로 바뀌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면 저 오늘 거기 관가정 일루아 호텔에 작은아버지가 오늘 투숙 가시는 바람에 거의 701호에 있다가 지금 왔거든요. 거기서 딱 보니까는 전망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차라리
그 건물을 짓고 관해정이라고 지었었다 그러면 그 집 안 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벼 읽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벼 읽는 정자라고 해놨으니 되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름이 최소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벼 읽는 거를 봐야지 관가정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관해정이라 그랬으면 잘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월정 그러면 바다의 달이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해월정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 바다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나무에 쌓여가지고 떠야지 보이지. 예. 제 생각은 처음에 장명을 할 때 관해정이라고 지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아주 한자도 어려워요. 그냥 복잡해요. 그냥 소세원. 옆으로 틀어졌죠? 자, 담양에 가면은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 조경에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가보는 것이 여기예요. 필수 답사 코스가 소세원이에요. 자연과 어우러져 가지고 조경을 기차게 해놨다 해서 교수님들이 항상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간 데가 여기예요. 멀리서 보면 요 안에 소세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안에. 예. 근데 여기 좀 잘생긴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요 그대로 잘생겼어요. 저 봉우리가 뭐냐면 저 잘생긴 봉우리가 뭐냐면 좀 잘생겼잖아요. 지도책에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송강정철이 이제 노래를 지었더니 그게 임금님한테까지도 알려져 가지고 야 그거 갖고 오너라 그랬는데 한글로 된 거를 임금님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성자를 쓰고 내산자를 써서 성산별곡이라고 이름 지어서 임금님한테 벼친 게 저기예요. 저희 가면 이제 시경정 가갖고 이제 이러고 이제 또 좀 쉬기도 하고 이제 송강정철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저기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간 김에 이제 갈 곳도 많죠? 예. 근데 이 사진이 봉황 모양 사진 중에 하나예요. 새 모양이에요. 이게 등치고요. 새 등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대가리예요. 요렇게 대가리로 치고요. 요게 날개 하나, 요쪽 게 날개 하나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봉황의 목줄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소세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봉황은 어떻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동화사 이야기 해드렸죠.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아니하고 대나무가 아니면 먹지를 아니한다 그래놨잖아요. 그래서 소세원도 뒷산이 봉황 모양이다 보니까 오동나무 심어놨어요.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이고 불을 끄니까 안 보인다. 오동나무 심어 놓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밭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좋죠, 그죠? 사진만 봐도 시원하잖아. 꼭 중림원 온 것 같잖아요. 담양에 중림원 있잖아요. 중림원 맞나? 농림원인가? 아, 헷갈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도 있고. 예. 여기 정자도 갖다 놨는데 입구에 정자의 안에 현판이 보이는데 이게 뭐다? 대봉대라. 봉황을 기다리는 정자다 이 뜻이에요. 저게 다 풍수 인테리어죠, 일종의. 예. 진주 같은 경우요. 오죽광장 이야기 해줬나?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진주 같은 경우에도 뒷산이 비봉산이잖아요. 산 이름이. 비봉산이니까는 봉황아 날라 들어오너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오죽광장 만들어 놨잖아요. 이름도 봉곡동. 봉황의 꼴짝이고, 그 다음에 오죽광장. 그 오동나무째에다가
대나무 죽자 써가지고 그 로타리에다가 오동나무랑 대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거 다 풍수 인테리어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소세원 안내도예요. 이거 안내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제월당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작은 정자도 하나 있고요.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그냥 굽이 흘러가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렸나? 물줄기가 이렇게 계곡을 흘러내리면서 물소리가 집까지 가까이 들리는 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예, 이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살림집으로는 원래는 안 맞아요. 가족이 살고 하는 이런 선비들이 그냥 휴양처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도 굽이 물이 잘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곡수라 그러거든요. 예. 9번 꺾였다 이거지. 근데 요게 본체 건물이고요. 여기 구곡수가 내려올 때 요 부분이 자세히 보면요. 요 부분이 계곡 위에 돌담을 올려놨어요. 계곡 위에. 요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밑에 돌 받쳐가지고 담을 올려놨어요. 이거 못 풀거든요. 저거를 그냥 풍취로 아이디어 상품으로 야, 참 절묘하게 어째 저렇게 해놨느냐라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그 제월당이라는 본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 제월당에서 폐철을 가지고요. 나침판이요. 나경을 가지고 이쪽을 딱 계산을 하니까는 여기가 황천 간다는 살이 딱 걸리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황천살이 들어오는 방향, 황천 간다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하필 그 물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들어오게끔 물 위로 담장을 친 거예요. 막으려고. 그거를 그냥 자연미가 어떻고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말이다 아니다. 그게 황천살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에도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막으려고 담을 쳐놓고 막 그런 것들이 황천살을 인정을 했었어요. 궁궐에서. 그리고 서울에 남소문 있잖아요. 남대문하고 동대문하고 사이에 남소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문을 열자 문을 닫자 이런 소리가 황천살에 걸리니까 문을 열자 닫자 소리가 나중엔 조정 싸움까지 나요. 남인하고 서인하고 싸우는 계기까지도 나. 그 황천살 문제 때문에. 남소문을 열면은 남인들한테 남소문을 열면은 남인들한테 안 좋고 닫으면 서인들한테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세원에서도 이 담장 자연미뿐만이 아니고요. 기특한 아이디어뿐만이 아니고 황천살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 황천살 배울 거예요. 네. 자. 재미있으셨어요? 예. 예. 전통 가옥을 가서도 볼만한 게 진짜 많고요. 어딜 가도 풍수적으로 공부할 건 무지무지 많고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는 풍수 인테리어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바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해드렸죠? 좋은 바람, 나쁜 바람 이야기했고 봄바람, 태풍 이야기하면서 꼴짝이 바람, 아파트 이야기해드렸죠? 예? 아파트 벽 맞고 때리는 거요. 예, 예. 그거 됐고 저 밑에 장풍과 득수에 대한 한자는 써드렸어요? 예,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왕릉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갈게요.